근데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사회가 빨리 되면 이제 스피드가 기계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채용이 이제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용 이론도 약간, 그때 제가 인터뷰할 때도 기업들은 몇 명 뽑겠다고만 얘기했지 몇 명 뽑았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이전에도 이미 상시 채용 형태는 있었습니다. 뭐랄까,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업부서에서 여러분의 자소서나 면접을 평가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제도가 달라졌다고, 뽑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할.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성 수장입니다. SK그룹이 내년부터 대졸 신입사원 정기 채용을 하고 100% 수시 채용한다는 뉴스가 떠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많이 전화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기자님들한테 몇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트렌드를 얘기를 해줬는데,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3년 전에, 2년 전인가 현대차에서 이미 했죠. 그때 이제 저도 2년 전에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때는 한 50군데 인터뷰가 와가지고 제가 뭐 다 고사하고 한 군데만 제가 전화 인터뷰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시 채용 수지, 제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결론을 얘기하면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 제도가 달라졌다고, 뽑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뭐 기존과 같이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일단은 상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거는 있어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원래는 현대차는 이미 이제 2년 전에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 현대모비스에서 이 상시 채용제를 했습니다.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을.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모비스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생산본부에서 필요하다면 채용 공고를 내고, 거기에 생산본부에서 자기소개를 접수한 다음에 그 서류를 평가한 다음에 거기서 면접을 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업부서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평가를 하고 진행한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현대차는 전 계열사에 확대된 적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요. SK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차용한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현대차 할 때도 다른 그룹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냐고 할 때 저는 몇 군데 아닐 거라고 얘기했고 거의 없다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SK도 이제 이걸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있죠. 걱정되는 게, 올해 채용 규모가 예년 수준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상시 채용,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 약간의 채용 인원은 줄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도 얘기했고 SK는 좀 이렇게 더 노력한다고 적어놨네요. 현대차는 그때 당시에는 저는 평년 대졸 수준 8,400명은 유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인터뷰할 때도 기업들은 몇 명 뽑겠다고만 얘기했지 몇 명 뽑았다고는 얘기 안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인이 약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약간 좀 생각하고, 이게 이제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연말 시점에 여러분은 이제 신입사원 상반기 채용에 TO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TO를 잡고 이제 3월 달에 공고가 나가고 서류 인적성, 그 다음에 그다음에 면접을 보고 나면 6월 1일이 정식 입사가 됩니다. 근데 6월 1일이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반기 때 TO랑 6월 1일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뽑으려고 했던 팀에 못 보낸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 버리다는 거. 근데 이거는 수시 채용이니까 결혼이 생기면 바로 뽑아서 바로 배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 운영에서는, 인사 쪽이나 뭐 기업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아까 얘기했듯이 채용인을 약간 줄 수는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불리한 건 없을까?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오해가 있어요. 엊그제 기자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기자님이 얘기하는 게, 뭐랄까, 경력직을 우선 채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친구들의 오해가 좀 맞아요. 그래서 신입이나 동시에 있으면 경력직을 무조건 대우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경력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올드루키처럼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뽑히는 이유가 뭐냐면, 직무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조직에 잘 적응한다는 강점이 있고, 반대로 오히려 안 맞는 조직 문화에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양면에,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꼭 그렇게 경력만 선호하는 게 아니고요. 신입이라도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걸 어필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 제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면접을 가면 꼭 경력만 뽑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것도 맞지만 우리 회사의 미래 인재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력을 뽑는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시 채용, 상시 채용을 하면 우리는 유리한 건 없을까?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공채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채를 하면 대부분이 한 회사 한 계열, 대부분의 회사가 한 계열사의 하나의 직무만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채를 놓쳐버리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다는 거. 근데 이제는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겠죠. 계속 몇 번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우리한테는 유리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좋아. 그래서 기자님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대전제는 제가 특별할 건 없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대로 준비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꼭 세 가지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세 가지만. 근데 세 가지만 조금은 생각해보자고 얘기했던 게, 첫 번째가 아까도 얘기했던 반복될 수도 있지만 채용 공고가 수시로 계속 나올 겁니다. 각 계열사별로, 부문별로, 본부별로, 사업 단위별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채용 사이트에 계속 자주 접속하셔야겠죠. 자주 접속하셔가지고 계속 채용 공고를 계속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가 약간의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우대사항, 꼭 우대를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나한테 내가 이런 걸,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채용 사이트에 계속 주기적으로 접속하면서 정보를 계속 서치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업 부서에서 여러분의 자소서나 면접을 평가하다 보니까 문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죠?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 능력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무에 관련된 준비를 조금 더 생각해야겠죠. 그렇다고 인턴이나 현장 실습 뭐 이런 걸 경력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뭐 직무와 연관되는 스터디도 괜찮고요. 추가적인 뭐 자료를 찾는다든지 추가적인 공부, 그 다음에 경험, 프로젝트, 기타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 다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부각을 시키고 거기를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무 관점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 더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통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게 현업부서에도 이제 몇 년 동안 직무 중심으로 채용이 오다 보니까 신입사원들한테 평가는 일은 잘한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일은 잘한다고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일만 잘한다 이런 논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업부서뿐만 아니고 인사팀 면접관들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일은 좀 못하더라도 소통이나 협업 잘 적응하는 친구를 뽑고 싶다고, 이런 가르치면 된다, 이런 논리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 협업이라는 경험 키워드를 좀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대차나 SK 대부분 다 이제 다양한 이제 소통 협업에 대한 경험을 본인의 자소서나 이런 걸 통해서 강조하는 게 좋은데, 단 여러분 또래보다는 다양한 연령대가 좋습니다. 왜? 어차피 기업은 상하관계고 현대차나 이런 데는 플랜트 운영 생산 베이스로 가면 현장 작업자들과 소통이 굉장히 소통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랑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조기 축구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 그러면 굳이 뭐 공식적인 활동이 아니라도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이런 것도 관계없으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본인이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게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좀 강조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했듯이 채용 사이트를 좀 많이 가보시고요. 두 번째는 직무 관점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 노력, 뭐 스터디도 괜찮고 정보를 찾거나 경험하거나 이런 것도 다 프로젝트를 하거나 다 좋으니까 여러 개를 좀 많이 좀 더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세 번째는 얘기했듯이 소통 협업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직무의 반발 심리로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 이 세 가지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 이외에도 실제 공식적으로 공채가 없어지고 상시 수시 채용을 선언한 데는 뭐 아까 SK 얘기했고 현대차는 이미 하고 있고요, 그죠? 현대차는 하고 있고 LG도 하고 한다는데, 근데 이거 이전에도 이미 상시 채용 형태는 있었습니다. 수시 상시 채용 형태는
그래서 이거는 공채를 대행하는 상시 채용이고, 원래 대기업이라든지 중견 중소에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 상시 채용, 수시 채용 형태는 어떤 거냐? 아예 이제 사업 단위가 아니고 해당 팀장이 면접을 보고 인사팀에 이 사람 뽑아주세요. 이런 채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빈번하게. 그것도 정식 채용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건 생각해보죠. 그럴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잡코리아나 사람인의 채용 공고를 낼 수 있냐고요. 못 낸다는 거.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다니는 사람한테, 괜찮은 후배 없어? 괜찮은 동기 없어? 괜찮은 친구 없어? 이렇게 나옵니다. 괜찮아. 그러면 그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아무나 소개를 안 시켜줍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같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 전형을 거칩니다. 그러면 오히려 면접 보고 합격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인사팀 입장에서도 엄밀해서 해당 팀장이 뽑아달라고 했는데 큰 게 결격사유나 없거나 이러면 뽑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뽑아주면 그 사람하고 그 팀장하고 나하고 관계도 좀 애매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그래서 그건 결국은 인맥을 통해서 가는 거죠. 그것도 정식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야 될 거는 취업한 선배들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술도 얻어먹고 밥도 얻어먹고 취업까지 얻어먹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약간 숨어 있는 게 있는데, 나랑 굉장히 친한 선배 있죠. 는 여러분 소개 안 해시켜줍니다. 왜? 굉장히 친한 선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내 울타리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친한 선배보다는 약간 덜 친한 선배가 소개시켜줄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래서 인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공채를 대신하는 상시, 수시 채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숨어있는 수시 채용, 상시 채용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사회가 빨리 되면 이제 스피드가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채용이 이제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용 인원도 약간 줄기 때문에 그걸 약간 감추기 위한 목적도 약간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보고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네, 궁금한 주제나 있으면 남겨주세요. 주제 바로 찍어드릴게요.